자, 오늘은 두 번째 모델 성능 평가입니다. 우리 책으로 따지면 챕터 5예요. 뭐냐면 우리 어떤 방법론들을 원래 다 하고 그 방법론들이 진짜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델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뒤에 모델에 적합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델 성능 평가예요.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 모형을 우리가 이제 만들 텐데, 모든 방법론들이 결국은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모델을 수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모델 성능 평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 성능 평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성능이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은 결과 변수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결과 변수가 있을 때 그 결과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예측과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이런 결과 변수가 없을 때 쓴다 그랬는데, 이 모형 평가하는 방법은 결과가 있어야지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도학습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결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고, 우리가 지도학습일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보는 모델 성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개예요.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랭킹하는 게 있습니다. 랭킹 또는 스코어링이라고도 하고요. 랭킹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예측 성능이 높게 개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골라낼 거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대 샘플링의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샘플링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죠. 사례가 드문 경우에 걔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그래서 개체 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컷오프 기준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에러 비율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쫓아올 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실습하는 걸 해봐야, R로 돌려봐야 우리가 아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R을 다 깔아놔야 되니까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설치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모델 성능 평가입니다. 자, 모델 성능 평가. 왜 모델 성능 평가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답은 각 분석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는 그거를 분류하고 예측 두 개로 쪼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즉 지도학습, 목표 변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맞췄는지를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모델 성능 평가는 결과 변수가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에 한해서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분석 방법들도 다양한 세팅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우리 앞에 챕터 1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해서 어느 모델이 더 맞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도학습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학습에서도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해서 우리가 쓰는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은 뭔지를 골라내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측 모델을 찾아낼 때요. 또 한 가지는 과적합 방지할 때도 필요합니다. 얘가 계속 학습 데이터에 맞춰가면 실제 데이터랑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에러까지 데이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러가 나오는데 모든 실제 데이터들이 다 맞을 수는 없죠. 에러가 존재하는데 그 에러까지 맞춰버리면 그걸 우리가 과적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능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금 문제, 우리 데이터는 그러면 A라는 모델을 쓰자. 즉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를 쓰자. 이게 더 잘 맞는다. 아니면 AI가 더 좋네. 인공신경망을 쓰자.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많이 선호하는 방법론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지안을 많이 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쓰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성능 평가란 뭐냐? 분류 또는 예측 모델의 유용성을 비교한다고 했죠. 항상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만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 출력된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측된 값이 수치값일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측 모델이라고 불러요. 즉 값이 수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일 때는 클래스 소속도가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이거 A다, B다. 즉 결과 변수가 A다, B다. 그룹핑으로 범주형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씁니다. 즉 출력 결과가 수치로 나타내 줄 때는 예측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클래스 소속하는 거를 우리가 분류, 그룹으로 소속된다 그래서 분류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propens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경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책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클래스 소속도다. 그러면 A 클래스 100%, B 클래스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A 클래스 소속될 확률이 65%, B 클래스 소속될 확률이 그러니까 65에서 빼니까 35% 이렇게 나눠져요. 100% 빵 퍼센트로 안 나눕니다.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예측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보고 우리가 65%니까 얘는 그러면 A 확률이 더 높으니까 A로 가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 학습일 때는. 그래서 뭐냐면 경향이라는 거는 출력 변수가 클래스 소속될 확률을 이렇게 쭉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중에서 대부분은 0.5를 컷오프로 두죠. 우리가 보통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조금 넓으면 그 더 큰 값으로 우리가 A그룹, B그룹을 세팅해 주는데 꼭 0.5가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그 드문 케이스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도산 예측할 때 정상기업 아무리 많이 맞춰봐야 의미가 없죠. 도산기업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산기업의 비용값을 더 커트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산기업이 높은 거를 더 낮춰요. 0.5가 아니고 도산기업 확률을 더 높여줘요. 커트라인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과연 이럴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확률을 주어지면 0.5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점수를 확률로 나타내주면 이 확률을 가지고 처음에 클래스 소속도를 해주는 게 분류입니다. 여기서 분류를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확률이 나오니까 그 확률을 이용해서 기본은 0.5로 되어 있는데 0.5보다 크게 작게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랭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속도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리프트 차트랑 연동해서 쓸 텐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이 제한돼 있잖아요. 만약에 100원이 있어요. 근데 100원한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는 게 좋을까? 즉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냈을 때 물건을 살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보냈을 때 무조건 살 사람 확률이 100%부터 쭉 우리가 위에 이게 경향이 나오면 확률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잘라야 돼요. 위에서부터 100%부터 0.8%까지 확률이 높은 사람들 20명한테만 보내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랭킹입니다. 분류는 소속 A, B를 소속할 때 쓰는 거고 그 값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쭉 봐서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잘라야 돼요. 자를 때 몇 %에서 잘라야지 비용 수익 대비해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리프트 차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그 리프트 차트라든가 아니면은 상위 그러니까 10%
10% 이렇게 나눠서 쪼개주는 그런 비교도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트들이. 그런 차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다 배워볼 내용들입니다. 자, 예측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느냐? 평균 오차, 그 다음에 리프트 차트 이런 걸 쓰게 되고요. 분류 모델에는 정호 행렬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 오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이런 용어들을 다 배울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겠죠 오늘?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ROC 도표, 그 다음에 리프트 차트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씁니다. 예측 모델에서 쓸 때, 분류 모델에서 쓸 때. 랭킹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럴 때는 이제 향상 차트를 이용해서 몇 %까지 했을 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냐. 이 리프트의 개념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리프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얘를 왜 쓰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